오늘은 원동기 면허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면허가 취소가 되면요, 원동기 면허는 물론 1종 보통, 2종 보통, 1종 대형 전부 다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1년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원동기 면허는 6개월 이후에 딸 수가 있거든요. 법입니다. 법에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뭐냐면 2년 취소가 된 경우나 3년 취소가 된 경우나 4년 취소 또는 5년 취소가 된 경우에는 원동기 면허를 언제 딸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찰청에 문의를 한 결과 답변이 나왔는데요. 원동기 면허는 어떻게 되는 거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사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1년간 취소가 되는 경우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속칭 원동기 면허를 6개월 이후에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동차 면허가 2년 취소 또는 3년 취소, 4년 취소, 5년 취소가 나오는 경우에도 원동기 면허를 6개월 이후에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년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그 2분의 1인 1년 후에 취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1년 면허 취소와 동일하게 2년이라 해도 6개월 후에 취득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자, 답변이 왔어요. 답변은 경찰청의 최상위청인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지방경찰청 위 상위단체 가장 상위급에 있는 곳에서 답변이 왔으니까 정확하겠죠? 자, 친절하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네, 이 자리를 빌어 답변해주신 교통국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쭉 나왔죠.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조, 제7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가로 열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결격이 1년인 경우에만 원동기 면허를 6개월 후 취득할 수 있으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2년, 5년간의 결격 기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동기 면허 취소 기간도 면허 취소 결격 기간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1년인 경우에만 6개월 후에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고, 2년에서 5년간의 결격 기간은 원동기 면허 취득 기간도 다른 운전면허와 똑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년 취소다 그러면 원동기도 2년 뒤에 딸 수가 있고, 3년 취소다 원동기도 3년 후에, 4년 취소다 원동기도 4년 후에, 5년 취소다 원동기도 5년 취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찰청에서 받은 거니까 정확한 자료가 맞습니다. 1년 취소가 된 경우에만 6개월이다 원동기 면허는, 나머지는 원래 자동차 면허랑 똑같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동기가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배달하시는 분들은 면허가 취소가 된다 해도 원동기 면허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1년일 때만 6개월 후에 딸 수가 있는 거지, 나머지 2년, 3년, 4년, 5년 되면은 사실 똑같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부터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도표로 갖다가 이렇게 칠판으로 그려놓고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음주로 인해서 2년이 취소된 기간이라고 봅시다. 무면허로 1년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뭐가 길어요? 음주로 인해서 2년이 경과가 된 거.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지점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로 걸렸어요. 1년이 시작이 되겠죠, 이때부터. 1년이 이 정도라고 칠 때, 자, 이 안에 산입이 되죠? 긴 기간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늘어나지 않아요, 이때는. 근데 1년이 채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한 이 정도 됐겠죠? 자, 이때 무면허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1년이니까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긴 기간에 포섭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포섭이 되겠죠? 왜냐면 얘가 더 길잖아요, 지금. 긴 거에 따라간다. 이거 확실합니다. 네, 예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경찰청에다가. 그 답변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답변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답변을 하는 서면인데요. 누가 답변을 하느냐면, 우리가 만약에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이렇게 면허 구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상대편도 있어요. 상대편이 누구냐? 지방경찰청장인데, 지방경찰청장님이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 서류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실무자들, 공무원이죠. 경찰 공무원님들께서 답변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답변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있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면허를 구제를 해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면허를 취소시킨 거잖아요. 면허 취소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에요. 이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답변서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로 다툼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면허를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접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면허를 살려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해요. 이게 답변서예요. 자, 그러니까 답변서는 결과가 아닙니다. 답변서를 보셨다고 해서 뭐 놀라거나 이거 기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 의뢰인들 중에 거의 90%가 제가 미리 답변서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막상 받아보면 되게 깜짝깜짝 놀라세요. 이제 소송 끝난 거 아니냐, 행정심판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보면 판사 역할이죠. 우리 쪽에서는 구제해달라, 그리고 이쪽 지방경찰청에서는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3자 구도입니다. 이게 어떤 쟁송의 기본 구조거든요. 뭐 소송 포함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답변서가 오는 건 당연한 구조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답변서를 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는 거지, 우리가 미워가지고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래서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서 내용은 거의 대부분 동일해요. 이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이 건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거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무슨 변호사님이 답변서 쓰듯이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정형화가 돼 있거든요. 다른 사람 거하고 내 거하고 답변서를 비교해봐도 거의 똑같아요. 그렇다고 뭐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분들 처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인력이 없겠습니까? 답변서가 와서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서면을 써드립니다.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격 갔다가 방어 갔다가 또 공격 들어오면은 우리 방어하고, 이렇게 공방 하는 것이 쟁송의 기본 구조거든요. 서면으로 싸우는 거죠. 중요한 거는 답변서는 결과가 아니다. 답변서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